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마음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 행복하시고 마음이 건강하신가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화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도 많고 억울한 감정에 신체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화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원인이 있죠. 원인은 일단 과도한 경쟁,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잖아요.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았죠. 거기다가 학벌 우선주의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던 걸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뭐 정말 치킨집 하나를 해도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인가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우리가 특징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좋은 모임에 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관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 씁니다. 이것이 관계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을 갔어요. 갔는데 뭐 어떤 분이 뭐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왔어요. 뭐 나는 뭐 유니클로 패딩을 입고 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저 사람이 몽클레어 패딩을 입었으니까 나도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몽클레어를 입어야 되나 보다.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교회에 가는 봉사하는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농담 비슷하게 나한테 뭐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곱씹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를 비꼬는 건가? 내 옷이 너무 남루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 활동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죠. 이게 관계주의의 문제입니다. 자, 또 있죠. 가족 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거, 부모가 잘못된 거, 이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정말 덕망이 있고 바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마약 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공동책임, 가족주의로 공동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회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 아들이 마약 중독자라니. 또 예를 들어서 자식이 교사예요. 정말 책임감 있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가 사기 전과가 생겼어요. 그거를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부모 인생 부모 인생이고 자식 인생 자식 인생입니다. 그거 왜 자꾸 가족으로 묶어가지고 안 해도 될 고민을, 안 해도 될 괴로움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열심히 성실히만 자기 일을 했으면 먹고는 살고 애들 시집장가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해서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죠. 그리고 또 몸이 아프죠. 그걸로 인해서. 이게 화병인 것입니다. 네. 자, 사회적 불평등, 또 이 사회적 불안정이 문제가 되죠. 자, 짧은 기간 내에 민주주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문화나 어떤 이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계속 불안해지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 시스템의 불합리, 그 다음에 어떤 권위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사회적인 원인, 대한민국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화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자기 객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제법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법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고3 학생인데 내신 등급이 5등급, 5등급, 5등급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서 서울대, 연대, 고대 써요? 안 되잖아요. 5등급, 5등급, 5등급 받았으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편입을 하든 유학을 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괴롭고 힘든 상황을 알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억울해하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 벌어진 것은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여기서 개선점도 생기고 또 여기서 행복할 거리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행복을 어떤 소유나 어떤 쟁취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쟁취해야지 행복하고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내가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겨울날 이 차가운 바람에 신선함을 느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눈도 온답니다. 눈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꼭 경쟁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 문제 이런 거 다 잘 돼야 행복하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행복할 겁니까 우린?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병이 좀 줄어들 수 있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화병의 어떤 그 증상이요. 대표적인 것은 우울감이 있죠. 그죠?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 그죠? 잠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손발에 땀도 많이 차고, 그 다음에 뭔가 해도 잘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들을 계속 엄하게 쓰죠. 쇼츠 보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고 답답하니까 한숨도 많이 나오고 하죠. 네, 빈맥, 즉 이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계속 뛰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띵하고 이 멍한 느낌.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성과가 잘 안 나요. 이러면. 그리고 소화불량. 잘 먹질 못합니다. 왜? 먹으면 체하고 먹으면 속이 좀 위경련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죠. 불면증은 당연히 화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통, 신경통. 이유 없이 어느 이상한 부위가 아플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아니면 다쳐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여기가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거 화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몸이 화끈거림, 또 얼굴이 붉어짐. 이것도 이 화병의 증상이 되죠. 이 피부 조직이 쓰라린 경우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이 두피가 쓰라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호소하세요. 그거 화병입니다. 네. 이렇게 화병을 방치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기억력, 집중력, 그 다음에 사고력 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무엇이죠? 이 장수의 시대, 정말 오래 사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거 뭐죠? 네, 치매입니다. 치매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기능을 하는데 뇌는 5살 기능, 3살 기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대소변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화병이 지금 있으시다 그러면 좀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화병은 사실은 걸리고 난 다음에 묵혀서 놔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충분한 수면, 운동입니다. 네.
일단은 잠이 잘 안 와요. 고민거리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화도 많고 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만 있다라고 하면 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뒤섞여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 죄다 섞여 있습니다. 마치 오물통을 보는 것처럼. 그럼 잠이 잘 오겠습니까? 안 오죠.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뇌에 혈액이 5% 정도 남아있어야 잠이 들 수가 있는데 10% 정도만 들어가도 20% 정도만 들어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잠을 깹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네, 계속 뇌가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자기 전에 운동하세요. 자기 전에 러닝하세요. 산보하세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수준에서 무엇이든 하세요. 그러면 적당한 피로감이 생길 거고 잠을 잘 겁니다. 중요한 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건강한 루틴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돌아가고 그래야지 뇌 기능이 거의 일정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적당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죠. 어차피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산돼야 되거든요. 내가 가치 있고 재미있는 것에 빠지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재미예요. 네, 다 재밌는 거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쇼츠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 좋죠. 화초 키우기 좋죠. 그림 그리기 좋죠. 뭐 아니면 기타 배우기 이런 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 식단 그러니까 너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그 다음에 이 기름진 거 이런 거 먹게 되면 결국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결국 마음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나 우라병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식단을 좀 야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네,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 어떻게 뭐 맨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기 객관화 하려면 근데 갑자기 뭐 긍정적인 마인드야. 지금까지도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아들러의 허구적 목적론이 있습니다. 이 허구적 목적론은 상상력입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총각이에요. 네, 근데 상황이 너무 나빠요. 뭐 집안도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로 교류하는 아주 멋진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멋진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상상하면서 계속 발전하겠죠. 물론 여기서 행동을 스토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 만나자, 결혼하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허구적 목적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상상하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이 정도까지 멋져지면 그 정도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모습, 그 사람과 비견될 모습, 사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발전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네,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허구적 목적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상상하자고요. 꼭 여자 문제, 남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멋진 집이 있어요. 뭐 각자의 모습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원이 있는 평창동 집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모던한 뭐 시그니엘 같은 데가 뭐 TV에서 봤더니 너무 멋있더라. 그럼 상상하세요. 각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될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가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평창동이든 롯데 시그니엘이든 내가 갈 상황이 될 겁니다.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땐 어때요? 가고 안 가고 내 마음이잖아요. 나 이민 갈래.
하와이로. 뭐 가시면 되잖아. 아셨죠? 이것이 허구적 목적론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갖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까 고등학생 예를 들었는데 고등학생이 5등급 쭉 받았는데 이 5등급 받은 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 해맑습니다. 아, 뭐 이 정도 가지고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건 미친 거죠.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그거 인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서울대 가고 싶다. 근데 지금 5등급이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했더니 뭐 죄다 1.9, 1.2등급 뭐 이렇게 나왔어요. 토탈 1.2 나왔다. 그럼 서울대 한번 뭐 지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간 학교는 뭐 카이스트다. 뭐 어때요? 이것이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치료는요, 일단 마음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 네, 그 어떤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트 같은 거를 쓰시는 것도 좋죠. 네, 매일매일 일어난 감정. 네, 감정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어떤 문제를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일어난 것의 원인,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태도, 내가 했던 태도,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태도도 한번 정해보는 거죠. 적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은 일어났으나 내가 대응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거는 꽤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고 현실에서 좀 뭐 뛰어서 멀어져서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상담사가 있으면 너무 좋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몸은요, 실제로 신경통이나 아니면 근육통, 두통, 그 다음에 이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치료는 또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관계에서의 치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대신에 부드럽고 편안하게요. 화를 내고 울고 뭐 가슴 치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되게 나이브하고 촌스러운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솔직히 너희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사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면 너희들하고 신경을 좀 덜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안에 나쁜 감정들이 밖으로 배출돼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 찌꺼기가 대소변으로 나오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뭘 공부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것이 예술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고 뱉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문제가 되는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상한테라도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꾹꾹 참고 그러다가 갑자기 울면서 화내면서 가슴 치면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나의 어떤 화병 치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 좋을 때 사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한국 사회의 정말 고질적인 병입니다.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 저도 화병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화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구독자님들은 제 얘기와 또 다른 좋은 얘기들 들으셔서 이 화병에 걸리셨으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소유나 쟁취가 아니고 행복은 느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